아, 돼지다. 이 딸은 자기 아버지인 여동생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야, 잠깐만 그만둬. 결혼식장에 모인 언니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어린아이의 장난꾸러기 사랑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딸을 안고 가만히 서 있다. 안 좋은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오늘은 언니의 써니 무대예요. 나는 오랫동안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언니가 수고를 들여 나를 결혼식에 초대해 주었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 새로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산산조각 낸 것은 순진한 딸의 말이었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올해 33살이 된 전문주부입니다. 그녀는 가족용 임대 아파트에서 남편 다이스케, 딸 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8년 전에 다이스케와 결혼했고 3년 후에 임신하여 출산을 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이스케는 달랐습니다. 딸이 태어날 때부터 당시로서는 드물게 육아휴직을 썼고 딸이 나를 돌봤다. 그는 나를 분명히 보았다. 그 이후에는 기저귀 갈기, 우유와 이유식 준비하기, 밤에 우는 것 등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딸이 성장한 지금도 그 점은 변함이 없고 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아기를 키울 수 있다. 그것은 다이스케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 나는 그것을 깊이 느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얼굴에 활짝 웃는 얼굴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좋은 일 있었냐고 묻자 다이스케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방금 승진했어요. 또한 저는 항상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는 한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축하해요. 내가 다이스케에게 이렇게 말하자 딸도 웃으며 자기 아빠가 대단하다고 작은 손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 둘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다이스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순수함이 가득한 그림처럼 완벽한 결혼 생활.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스케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스케는 친절해요.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물론 못된 성격을 갖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름다운 점도 있어요. 게다가 밀기에도 약하다. 결혼하자마자 성격이 바뀌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대학 동창 친구가 갑자기 다이스케의 집에 나타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인은 다이스케가 그 여자친구와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항상 조언을 구할 것이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 말대로 하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때 집에 있어서 당장 집에 오라고 했는데 만약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이스케는 그것을 집에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떠난 후 예방조치를 취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그녀는 다이스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를 자전거로 유치원에 데려간 후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흔들리고 있었다. 청소기를 끄고 확인해보니 이메일이 와 있었다. 보낸 사람 내 진짜 여동생이었어. 거짓말하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지난 몇 년간 협상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건 일종의 긴급 상황인가요? 급히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는 예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까탈스럽고 저를 무례하게 대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나에게 숙제를 시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내가 새해 선물로 사준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첫 남자친구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결혼식에 초대한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죄송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나는 조금 걱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한편
이미 우리 둘 다 어른이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번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가 했어요. 결국 나는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서 만나자고 답했다. 그리고 그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를 봤을 때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녀는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나오코, 오랜만이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념품입니다. 언니는 웃으며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나에게 건넸다. 나는 여동생을 거실로 보냈다. 그를 소파로 데려가세요. 그 발로 커피를 끓여서 언니한테 돌아갔어요. 감사합니다. 마이짱과 다이스케상은 어떻습니까? 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지금 공원에 갈 예정이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곧 돌아올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힘차게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정말 나빴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고개를 들어보세요.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오래전 일이었어. 서로 물에 들어가게 하라.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운의 말을 듣고 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다. 나는 거기 공원에 갔다. 타코와 다이스케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집에 있다. 야, 언니, 오늘이 결혼식 날인 것 같군요. 작은 집이지만 천천히 시간을 내주세요. 사이. 나는 여동생이 연락한 날 다이스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내 딸 이모에게 나는 단지 내가 방문하러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안녕하세요. 야, 같이 집에서 놀자. 나는 엄마입니다. 딸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좋아하는 듯 언니를 놀자고 했다. 언니는 착해. 나는 친절하게 플레이에 동의했습니다.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우리 넷은 언니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화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느덧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나는 졸린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신나게 놀고 있던 딸아이가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공원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럼 우리 낮잠 좀 자볼까? 나오코. 내가 가서 좀 자게 해줄게. 너무 사랑하는데. 탑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아빠 대신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응. 알았어. 엄마가 토닥여줄게. 보통은 내 사랑을 잠재우는 일을 맡는데 가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망치기도 한다.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 기분도 그럴 것 같다. 나는 누나를 사랑한다며 거실에 남겨두고 딸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다. 5분도 안 되어 딸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너무 엉뚱한 느낌에 지쳤던 것 같아요. 나는 딸이 잠든 후 몇 분 동안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사랑해요. 언니와 재방송 예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내가 돌아왔어. 뭐, 마이짱도 잠든 것 같으니까 집에 갈게. 그렇습니까?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게 어때? 시간을 내서. 죄송합니다. 사실 당장 보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귀던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우리는 3개월 뒤에 결혼하기 때문에 나오코, 다이스케, 마이가 오고 싶습니다. 좋네요. 응, 축하해. 나는 확실히 갈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언니를 만났을 때 결혼을 전제로 협상을 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있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일정이 결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야. 그 말을 하고 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프러포즈를 받고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즉시 다이스케와 딸에게 내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보자. 그 후 다이스케의 일은 갑자기 바빠졌다. 예전에는 드물었던 초과 근무가 늘어났고 이제 직원들은 휴일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승진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많다. 나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일을 하고 딸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다이스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진다. 그리고 내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오코가 집안일을 잘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은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다이스케와 결혼해서 정말 기뻐요. 그 당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내 딸의 얼굴이 유난히 우울해졌습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딸은 아빠와 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저녁은 나와 함께 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빈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나갈 때는 여전히 우리 둘뿐이에요. 그들은 놀고 있어야 했어요.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이 일을 둘러싼 정황과 정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빠는 엄마와 마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놀지 못하더라도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엄마가 없을 때는 같이 집에서 놀아요. 제가 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딸은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줄. 말한 후 언니가 나를 초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언니가 나를 찾아온 지 일주일 뒤 고향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인데 이번 요구사항은 여행 초대였다. 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축하하는 일이다. 물론 가고 싶어요. 딸을 낳은 후 가족 여행을 몇 번 갔지만 친구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루 종일 딸을 내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일에 지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기가 꺼려졌는데 무엇보다 딸과의 이별이 걱정됐다. 혼란스러워서 일단 답변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급락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상의했습니다. 여행, 좋아, 가자. 왜냐하면 나는 전에 일어난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데 목적지가 꽤 멀어서 2박 3일이 되겠네요.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키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난 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상사한테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잔소리만 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그 말에 안심이 되었고 한 달 뒤 친구와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다. 물론 여행은 즐거웠어요. 정리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언니는 마침내 머리를 헝클어뜨렸고 긴 웨딩드레스의 자락도 온전히 언니에게 맡겨졌다. 나는 그녀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도망쳤다. 며칠 후 약속한 대로 불륜의 증거를 모아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물론 다이스케와 그의 여동생에게는 의사 진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자녀 양육비도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도 결혼식 취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랬다. 괜찮은 경력을 쌓은 것 같으나 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지금은 파견되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난과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름다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다이스케의 불륜이 어디선가 새어나간 듯 직장에서도 화제가 됐다. 나는 놀림을 받았고 오늘은 돼지들과 함께 있지 않다고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늘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의는 철회되었고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관직에 올랐고 이제는 자진 사퇴를 촉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딸과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니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났고 결혼식이 취소된 당일 바로 별거를 선언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결국 딸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빼앗게 되어 미안하지만 그런 배신자 밑에서 자란다면 나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테니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나는 결코 내 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